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대표하는 병원이죠. 또 대한민국 국민 건강 마지막 지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는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가 위기를 맞이했고요.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디지털 기술 AI의 등장 이미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20대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모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20대 서울대학교 병원장으로 취임하신 백남종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한 달 정도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또 많은 얘기도 듣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또 이제 병원장 취임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지나온 그 의료계 생활을 좀 돌이켜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환자가 떠오르셨죠? 네, 제가 진료하는 분야가 재활의학이고 네. 한번 인연을 맺으면 거의 평생을 가기 때문에 여러 환자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원장님께서 이 과목을 선택하실 때는 재활의학이 오늘날처럼 정말 네. 전 국민에게 필수적일 줄은 모르셨을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미래를 내다보셨나요? 네, 예상은 했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치료하면은 치료로 끝났는데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삶의 질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치료 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삶의 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활 치료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환자분들 보면은 재활 환자라는 게 우리 꼭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극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분이 좋아짐으로써 그 분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를 보고 또 환자분들 가족들이 감사해하는 거를 보고 참 보람 있는 전공을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러셨을 것 네. 같습니다. 의사로 열심히 일해오시다가 네. 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제일 먼저 걱정을 많이 해줬고요. 건강 관리 잘 해달라는 거. 저를 통해서 조금 선한 영향력이 조금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항상 겸손하게 생각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말씀만 들어도 가정 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이후에 더 좀 심해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환자들 그리고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도요.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병원 응급실 우리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나? 아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나? 네. 그리고 지역 의료가 항상 어렵잖아요. 네.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하게 된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원장님도 느끼시죠? 네.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의료가 어느 정도 잘 지탱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 현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의료가 굉장히 큰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필수 의료가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위기 상황이 돼 있고 또 인구 구조도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물려서 큰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 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이 중심을 잘 잡고 우리 대한민국 의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구성원이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에 조금씩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 병원 하면 첨단 의료 기술 그런 거 먼저 생각하고 네. 세계적인 연구 이런 거 떠올리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께서는 그 취임 일성에 보니까
필수 의료를 강조하셨더라고요.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명이 결국은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의료의 위기는 필수 의료의 위기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사명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동안 뭐 초고난도 질환들을 잘 치료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필수 의료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국민을 살리는 정부라고 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역할, 사명, DNA가 묻어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말씀드리니까 벌써 든든해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 병원 하면 신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좀 심각한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얻게 되시면 제일 먼저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아직도 하세요. 지역 의료가 좀 더 잘 갖추어진다면 좀 서울 집중화, 서울대학교 병원 집중화가 좀 덜 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결국은 각 지역 권역별로 중요한 중심 병원이 있고요. 그 안에서 대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런 그 여러 지역들의 큰 병원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더 중증도가 있는 환자만 받는 게 적절한 자원 배분일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인식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큰 병원 중심으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역할을 서울대학교 병원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원 호스피탈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거나 여러 지방의 큰 병원에 있더라도 하나의 병원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프로토콜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 정보도 공유가 되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병원에 입원하면은 입원했다가 다른 과로 옮기듯이 해결을 하다가 어려우면은 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느 정도 큰 해결이 되면은 또 그 다음 단계 쪽 병원으로 조금 의뢰를 해서 하나의 병원처럼 움직이자 이러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는 하나의 큰 병원 단위로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가능한 것이 워낙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고 네. 뭐 인프라도 워낙 구축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환자로서도 필요한 진료를 제때 적절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골든 타임, 촉박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은 굳이 서울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뭐 대개 이제 암 같은 것도 이제 수술을 서울에서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제 암도 이제 거의 만성 질환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 관리를 받으시려면은 무조건 서울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역할을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 뭐 교육도 하고 연구에 있어서도 아니면 진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노하우나 어쨌든 그 프로토콜 같은 거를 공유해서 같이 한 집안 식구처럼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원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구조와 체계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구조와 체계는 지금 당장은 구축하기 어렵지만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진료 과목을 선택하듯이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고비를 겪으셨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시겠구나. 이게 어른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병원의 역할도 더 커지고 더 좀 다양화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단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은 그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그 후에 삶이 더 중요하고 병원에서 계속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도 병원에 있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을 이제 커넥티드 케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제 의사 선생님 잠깐 만나고 그때뿐 또 집에 가서는 또 3개월, 6개월 지나지만은 이제 커넥티드 케어라는 거는 집에 계시더라도 모든 본인의 지금 상태가 다 모니터링이 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가 병원에 쌓이고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를 함께 의사가 볼 수가 있고 그 중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의사들도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경고를 받고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미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병원으로 다시 와서 치료를 받고 그런 세상이 이제 곧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의 전 국민이 보유하고 계시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또 있을까 싶은데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재난 문자 받듯이 예, 자기가 이제 커넥티드 된 상태로 케어를 받고 있으면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예방적으로 또 재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가 제일 불안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퇴원을 꺼리는 것이 집에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구축을 해주시면 일단 마음이 정말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다는 게 의료계까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까지 참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AI일 것 같습니다. AI가 의료계와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허드렛 일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AI가 하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뭐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환자의 안정과 의료의 질은 지금보다 더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좀 덜 피곤하시고 네. 저희 환자나 보호자들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는 어떤 걸 체감하게 될까요? AI 도입 이후. 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뒤쪽에서는 AI가 돌아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리 다 예측을 함으로써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입이 되고 있고 투약 오류 사고 이런 것들도 AI가 다 걸러지고 체감적으로는 이제 뭐 병상 배정이라든가 외래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감으로 하던 것들이 AI가 이제 정확히 이제 계산을 해서 해주니까 진료 시간,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뭐 동선이 줄어든다거나 크죠, 필요 없이 이렇게 긴 줄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AI 도입을 염두에 두시고 의료진이 정말 연구에만 그리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국가 바이오 의료 혁신 엔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엔진 하니까 힘찬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조선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IT 산업, 이제 반도체,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는 의료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의료 바이오로 시대로 가고 있고요. 이러한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병원이 해야 된다.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산업이 큰 병원을 중심으로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 또 서울대학교 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 그렇죠. 그러한 인재들이 모여서 이러한 그 우리 병원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 바이오 산업들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가고 이런 것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가 정말 유기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도 여러 가지 단과 대학들이 있지만은 한 3분의 1 이상은 다 바이오와 관련된 학과들입니다. 예,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각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만드시는 분은 로봇만 생각했고 의료하시는 분은 의료만 생각했는데 같이 모여서 생각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은 그게 큰 효과를 나타내고 이게 또 하나의 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희망적인데 고령을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많은 분이 본인과 부모님의 치매라든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과 가정의 문제지만은 사실 한 걸음 뒤에서 보면은 이게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치매 유병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에 적용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그러한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최대한 우리 병원을 열어서 여러 기업체라든가 연구진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개된 오픈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뭐 K 드라마, K 팝을 넘어서 이제 K 뷰티, K 푸드, K 음식까지 네. 정말 K자가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K 의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 수준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우리 독자적인 여러 가지 그 개발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심이 돼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제 해외에서 인정받고 또 우리가 처음 개발한 어떤 프로토콜이나 기술들이 세계로 수출이 되고 또 병원까지도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일부는 시작됐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K 의료를 내세우는데 선두주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하루 24시간은 48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바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또 그 기초 기본이라고 강조하신 것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고 병원이 행복하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 찾는 곳이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항상 도와드리는 입장인데 도와드리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 숭고한 직업을 본인이 여기서 그 직업의 가치도 갖고 자기의 행복도 추구하면서 이 행복한 직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성원들도 행복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환자분들도 그 행복감을 조금 같이 누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행복 바이러스를 조금 같이 뿌려드렸으면 좋겠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다 나쁘지만 행복 바이러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꼭 널리 퍼지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랄까 조직 문화랄까 이제 그런 게 잘 갖춰져야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여러 세대, 그 다음에 여러 직종들이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서로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하나의 같은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그 뚜렷한 목표를 같이 갖고 어떤 가치를 공유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녹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금 문화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칸막이도 좀 없애고 좀 수평적인 문화가 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께서 가치 중심 공동체라는 언급을 하신 거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 뭐 결국은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병원이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발전하고 또 내가 성장하고 그것으로서 이제 같은 가치를 가지면은 우리가 서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여기서 또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러한 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저희 환자들도 좋으니까요.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서울대학교 병원을 신뢰하고 지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도 기대가 크실 겁니다. 국민들께 만약에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동안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한테 더 사랑받고 더 신뢰받는 그러한 그 국가 중앙병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온 교직원이 다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뵙고 나니까 앞으로 2026년 이후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질문도 끝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언젠가 임기를 마치시는 날이 오잖아요. 네. 그때 내가 이런 병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무슨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때 어떤 연예인이 얘기를 하던데 기억이나 됐으면 좋겠다. 예, 어떤 그 혁혁한 업적을 남긴다기보다는 뭐 몇 년 후에 이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 때부터 이런 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기억으로 남는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음으로 양으로 하실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임기 내에 건강하고 즐겁게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응원하고요. 병원장님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